이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랑 동생이 살해가 됐다. 또 얼마 안 돼서 아빠가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다. 그 전달이 추석이었어요. 여행을 갔거든요. 나 지금 어디 왔다. 다음에 아빠한테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그냥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사과는 받은 적이 없고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걸 이제 판사님한테 쓴 거. 지 엄마를 죽이고 자식 같은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위하고 챙기려고 한다는 게 너무 양심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판결도 그렇게 나왔어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감형을 한다. 이렇게. 판사님 4명 있었는데 2분이 졸고 있었어요. 무기징역 8년이 나오니까 이제 막 절망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끝났다고 웃고 떠들고 있고. 가해자가요? 판사가.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불쌍하고 억울하겠다. 아빠의 몫까지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늦었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다음 생에도 아빠 딸로 태어날게. 머리가 좋고 거짓말이 진짜처럼 해요.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추리소설이나 이게 뭐 살인에 대한 거 있잖아요. 막둥이 동생이 태어났을 땐 예뻐했었거든요. 점점점 이제 아기가 커갈수록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쟤한테 간다, 우리한테 안 온다. 19살 차이였어요.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어깨를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은 기분 좋게 있다가도 표정이 싹 변하면서 몇 초 안에 뭐 손 안 떼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재혼 가정이었잖아요. 태오빠 그 살인자랑 1년 정도 같이 살았던 거 외에는 할머니한테 자랐어요. 아빠랑은 교류를 잘 안 했었어요. 항상 전화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없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봤던 게 1년 반 전이었어요. 이제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랑 동생이 살해가 됐다. 또 얼마 안 돼서 아빠가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다. 처음에는 너무 놀랬고 꿈인 것 같았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러고 있었다가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본 게 후회가 되기도 하기도 해요.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아빠가 그렇게 됐던 게 10월 말 정도 그 전달이 추석이었어요. 여행을 갔거든요. 이제 아빠가 왜 안 오냐고 했었을 때 나 지금 어디 왔다. 다음에 아빠한테 가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그냥 이렇게 연락 안 하고. 하루도 술을 안 먹은 적이 없고요. 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그냥 새엄마랑 동생이 당하는 꿈, 아빠가 당하는 꿈, 뭐 제가 죽임을 당하는 꿈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게 너무 심했어요. 아빠의 친형, 증거도 없는데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인데 그거 사실은 자기 돈이다.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고 내가 몇 년 전에 언니랑 누나한테 뭐 돈을 몇 천만 원 빌려줬는데 저한테 달라고 하고 사망 후 처리를 제가 다 해야 되는데 뭐 서류를 때려 갈 때마다 법원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일일이 각 기관마다 저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저는 누구고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거 하나 하느라고 하루가 다가오고 이러니까 저는 일을 못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서 제가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보증금 까먹고 거기서 쫓겨나서 필라테스 제가 개인샵 오피스텔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요가 매트 깔고선 그러고 생활을 했어요. 부부가 살인을 연구를 했어요. 목조르는 연습, 칼을 어느 각도로 찔러야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했고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저희 용인 집으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엄마랑 동생이 들어오니까 엄마를 목을 조르면서 통장 비밀번호 뭐냐 얘기를 처음에 안 하니까 또 동생한테 가서 동생 얼굴을 난도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은폐를 하고 바로 이제 아빠한테 찾아간 거야. 강원도에 뭐 땅 좋은 게 나왔다 보러 가자. 억지로 해가지고 차에 태워서 이제 갔는데 아빠가 눈 감고 있는데 그때 바로 목을 찌르고 이모랑은 엄마랑 계속 연락을 자주 했었으니까 이제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집을 찾아가 봤는데 장롱을 열었는데 거기에 엄마랑 이제 동생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사건이 있고 한 5, 6일 만에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체포가 될 것까지 대비를 해서 너는 몰랐던 걸로 해라. 그래서 그
기자님들한테 뭐 저는 억울합니다 하면서 그 종이를 내보낸 적이 있었어요. 사과는 받은 적이 없고요. 충분히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걸 이제 판사님한테 쓴 거. 자기 자식들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지 엄마를 죽이고 자식 같은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서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위하고 챙기려고 한다는 게 너무 양심 없고 뻔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한테 계속 돈을 막 몇천만 원씩 가져가고 했었어요.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생각이 짧았고 충분히 반성은 뉘우치고 있고 모두에게 죄송하고 결국은 판결도 그렇게 나왔어요.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감형을 한다 이렇게. 판사님 4명 있었는데 2분이 졸고 있었어요. 무기징역 8년이 나오니까 이제 막 절망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끝났다고 웃고 떠들고 있고. 가해자가요? 판사가. 아빠 기일날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할머니랑 뭐 이제 사촌 오빠랑 뭐 큰아빠랑 이렇게 다 갔어요. 펑펑 울고서는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힘이 없고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크게 들었어요. 불쌍하고 억울하겠다. 내가 봤을 때는 아빠는 살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그렇게 없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빠의 삶이. 행복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래서 아빠의 몫까지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했던 게 커요. 유튜브랑 개인 레슨을 이렇게 2개를 병행을 했는데 회원님들이랑 있을 때 웃고 떠들고 콘텐츠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니까 그거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필라테스를 관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만나면서 웃고 좋은 기운을 서로 주고받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생각들이 다시 나고 그때부터 이제 아빠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너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숨 쉬는 것도 까먹어요. 마시고 내쉬는 것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한 2년간은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서 썩히다 보니까 안에서 진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차라리 말을 하자. 제 얼굴을 공개하면서 우리 집이 살인사건이 있던 집이다 이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꼬리표가 달리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은 진짜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지 않고 이 2가지가 계속 양립하게 되면서 그래도 말을 해야지 제가 살 것 같더라고요. 촬영할 때 내뱉고 나서 그때부터도 그냥 뭔가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 클릭하기까지도 되게 많이 큰 용기를 냈었어야 됐는데 게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다행이다는 생각도 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걸 보면서 힐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아빠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표현을 못해서 더 이렇게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지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다음 생에도 아빠 딸로 태어날게. 이번 생에 못 다녀도 그때 진짜 많이 할게. 사랑해. 유가족을 위한 재단을 만들 거예요. 제가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계속 서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느라고 또 아빠를 애도할 시간도 없고 슬퍼할 시간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그런 유가족이나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힘드신 분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해서 되게 점점점 이렇게 악순환을 반복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를 대리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러고 싶어. 저는 유가족으로서 지원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받았다고 하면 심리상담 5번, 살인이 된 그 현장 치워주는 거, 그 비용. 그 당시에는 너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아픔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당시에는 도움이 안 됐었고 지금에서야 제가 조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상담도 받고 하니까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건데 똑같은 일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다른데 제한을 두고 그게 끝나면은 돈을 얼마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모든 것은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좀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악한 마음도 많이 먹었었지만 이제 유튜브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더 마음 곱게 먹으려고 일부러 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 모든 건 다 되돌아오니까 제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